때부터 2년 정도 하고 대학원 와서도 이제 저는 이제 수학적인 걸 하다 보면 제 수학이 좀 막히면 메일을 보내요. 뭐 통계학과 교수님들 메일 보내고 뭐 수학과 교수님들 메일 보내고 그러면 대부분 씹으시는데 몇 분들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바쁘시니까. 몇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쪽 관심 가져주시는 교수님이랑 그 대학원생들 3명이랑 저랑 가서 과시장 발표하고 같이 뭐 코학도 하기로 하고 또 학교 게시판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다가 과 말고 그런데 연락을 해서 저는 한 작년 1년 정도는 어떤 수학과 대학원생이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배웠고 지금도 한 시작한 지 2달 됐어요. 다른 친구랑 같이 시작하고 통계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그 친구한테도 배우고 그러니까 보면 저희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쪽 잘하는 친구들한테 혹은 교수님한테 연락하는 게 시간을 한 이런 과정에서 한 500배 줄일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루 공부하면 그 친구가 한 2시간 알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한 달 공부한 것만큼 배워요. 왜냐면 그 친구는 진짜 그걸 한 몇 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연락하는 걸 좀 덜 두려워하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무섭잖아요. 한국에서 교수님들 막 엄청 무섭잖아요. 교수님 말하면 벽을 떨고 저도 제 교수님 무섭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무서워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특히 순수 수학하는 친구들이 공대에 관심이 많아요. 그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코업을 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자세를 권장해 주셨던 것 같고 아까 이제 교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가이면서 학생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 교수님과 학문적 성과가 아주 특출하진 않지만 연구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예, 그러면 패널분들 중에 거수로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선 대가이면서 학생에게 시간을 쓰기 힘든 교수님이 더 낫다. 세 분이신가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학문적 성과가 아주 특출하진 않지만 연구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낫다. 세 분이신가요? 여기 지금 6분 앉아 계신가요? 네. 예, 지금 3대3으로 팽팽한 상황인데요. 우선 대가인 교수님한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분들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다 자기 상황과 반대되는 의견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또 MIT를 전공이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은 오신 지 4년 되셨고요. 5년 되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인 교수님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상황이 안 좋은 면만 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연구를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교수가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감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나이 들어서 뭐 모른다고 하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감이 있는 건 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박사과정 시작할 때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가 박사과정에서 그 주제로 논문을 쓴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네가 그 주제를 제일 잘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일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사실 뭘 배우는 것보다 교수님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가요? 아니라고 그러면 답을 못 찾아서 답을 주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인 교수님보다는 대가인 연구실이 좀 좋고 같습니다. 예,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보당의 옥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 때는 대가이신 그 서울대 프랭크 박 교수님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신흥이신 여성 39이신 교수님께 이제 실력도 좋으시 그런 분께 배우고 있거든요. 일단 대가 분께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거의 대부분 돼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평생 존경하게 돼요 그분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분이 이래서 대가가 됐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느끼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은 내가 무식한 걸 이해 못하세요. 너무 천재셔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은 얘는
별로인 학생인가? 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너무 나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학생의 석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수학 박사님이셔가지고 잘 이게 좀 대화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대화 가는 게 좋은데 성장해 나갈 때는 어차피 아무리 신임 교수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워낙 실력도 좋으시지만 대화 상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되게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학원 강사처럼.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분과 같이 대가로 커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번에는 이제 좀 이쪽 이제 참가자들 분들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진짜 아까 내가 여기는 못 썼지만 꼭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석사에서 박사 올라가는 학생인데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박사를 졸업하시던가 아니면 박사 분연차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석사 때 이 논문 보면 이게 너무 재밌고 또 저걸 보면 또 저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발산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연구 주제를 좁히고 자신이 있는 분야를 어떻게 깊게 파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고요. 예, 그 연구라는 게 진짜 논문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읽다 보면 이제 빨려들거든요. 잘 쓴 놈들은. 그럼 이거 해봐야 되나 저거 해봐야 되나. 그리고 또 해보면 또 제 아이디어가 돼서 또 조금씩 업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뭐 커버할 수만 있다면 본인 역량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의 자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박사과정 올라가실 때 제가 조금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래도 하나의 테마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정하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약간 이 테크니컬한 질문 들어가면 이거는 디펜스에서 교수님도 설득시킬 수 있냐의 문제고 그거는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한 적어도 2개에서 3개 단계로 나누어진 일관된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게 일단은 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개인적인 그 역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티지스에 막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티지스에 포함되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연구 정말 막 다양한 프로젝트 치워가지고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을 했는데 다 손가락 갖고 다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다고 다 그 티지스에 넣고 디펜스 하려고 했다가 망한 케이스를 봤어요. 오히려 빼는 게 욕심을 버리고 빼는 게 오히려 박사과정을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하나만 보면 결국에 사회 나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대학원생이라는 그 또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 개 봐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점 최대한 레버리지를 하시고 그 주제는 하나의 스토리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제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논문들 사이에서 헤매지 마시고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인간은 그렇게 하잖아. 인간은 이렇게 한다고 난 믿어. 라는 그게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딥 뉴럴 네트워크도 볼 수 있고 뭐 머신러닝도 볼 수 있고 플래닝도 볼 수 있고 컨트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자세히 써 있으면은 다양한 거에 휩쓸리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나의 믿음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런 스테이트먼트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다들 쳐주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학부를 기계공학을 했다 보니까 뭐 전기, 뭐 통신, 뭐 AI 같은 거를 건들기가 굉장히 그냥 부담감이 있어요. 기본적인 부담감이.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한 분야를 좀 파서 뭐 T형 인재가 된다고 할 때 아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학부에서 쌓은 4년이 아이로 만들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베이시스인지 아니면 학부 4년 정도는 그냥 뭐 엎어버리고 뭐 새로 이 분야가 마음에 든다 뭐 머신러닝을 너는 코딩도 하나도 안 해봤지만 지금부터 파도 저는 이제 석사, 박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괜찮은 건지 살짝 좀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린 이유는 제가 조교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리면 저도 이제 기계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논문들을 CS 논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과는 지금 전기과거든요. 학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부 때 성적을 좀 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섰을 때 배우는 속도랑 그냥 남들이 주입했을 때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랑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학부 때 배웠던 게 4년 배웠던 걸 버려도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4년 배웠던 것이 나머지 앞으로 배울 1년을 위해서 4년이 아주 짧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원래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전자과로 왔고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많은 사례를 봤어요. 뭐 학부랑 대학원이랑 전공 바꿔서 간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잘 돼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저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미션 드리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하게 되고 절실하게 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까 학부에서 배운 그게 아주 약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어차피 대학원에서 하는 거는 또 완전 새로운 아직 안 풀린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과에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공유가 되고 그거 기반으로 새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학부 때 말년차에 배운 조금 더 이제 전공에 특화된 수업들은 대학원이나 뭐 그런 그 이후의 과정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한마디 더 하면요. 저는 학부 때가 중요하지 않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부 때 전 전자과 뭐 회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원 와서 딱 한 번 썼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기계과형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회로를 만들어야 된대요. 네, 어떤 소자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알려준 거. 네, 그게 제 전자과 4년 지식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사용 예고요. 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학부 때 공부를 한 게 저는 어떤 식의 도움이 되냐면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게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난 모르니까 잘 대답 못해줄지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봐뒀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이 전자과에서 쓰일 수 있고 뭐 아닐 수 있다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 때는 뭐 좋은 학생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주입식을 하는 건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역량만큼은 최대한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한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나이가 많으니까 보니까 커서 자기가 지휘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독주자가 되고 싶은지 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I형인지 아니면 뭐 T형인지 아니면 뭐 I형인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고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가서 자기의 토픽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토픽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예, 자기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어차피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할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마지막 파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뒷부리 가서 서로